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 기사 마지막 11주차입니다. 오늘 11주차로 전체적으로 서머리가 끝나고요. 예, 올해 정보통신 기사 시험 보는 분들한테 합격에 영광이 있으면 좋겠고요. 요 정보통신 기사 11주차는 예전에 그 전자계산 일반이었어요. 그 전자계산 일반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자계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학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이제 실기는 안 나옵니다. 이제 실기는 안 나오고 주로 이제 필기 위주만 나오기 때문에 1차 필기 공부하는 분들은 꼭 기본적인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게이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엑스오아, 난드, 노아, 엑스 노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뭐 참 거짓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기반으로 하고요. 엔드 게이트는 A, B가 모두 참이어야지 참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오아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다 참이다 라고 해서 여기 세 개나 이게 참이 되는 거죠. X 오아 게이트는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를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다. 둘 다 참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난드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개가 거짓이 세 개가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낫 오아 게이트는 오아 게이트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00일 때만 참이고 밑일 때는 0이 되는 거죠. 엑스 노아 게이트는 엑스 오아 게이트의 반대니까 여기가 같을 때만 참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2권 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보수가 나오는데요. 1의 보수다. 그러면은 임의 숫자가 이렇게 20이 있을 때 1의 보수다라고 하면은 1은 0으로 0은 1로 다 변환을 해주면 1의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0은 11로 변환하고 0010을 1101로 해서 반대로 변환해 주는 거죠.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 2를 더 더해주면은 2의 보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이너스 20을 컴퓨터에서 이렇게 1의 보수로 해서 여기 더하기가 여기가 1이 들어가니까 1을 더 더해주니까 1의 보수에 또 1을 더 더해주시니까 올림이 발생해서 110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2의 보수로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진수랑 이제 2진수랑에서 절대값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플러스 0과 이제 마이너스 0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게 1이면 이제 마이너스를 표시해 줬고 1, 2, 3으로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표시해 준 거를 이제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그래서 1의 보수라는 걸 우리가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0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 2, 3이 되는 거고요. 이 1의 보수는 0과 1을 반대로 쓰니까 여기는 11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은 2라고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11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여기 2랑 보수가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썼던 거죠. 그 다음에 요 3은 여기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썼던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죠. 컴퓨터 계산하기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0을 없앴고 0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0, 1, 2, 3이 되는 거고요. 아까 000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은 2의 보수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 1은 우리가 아까 001이죠. 그래서 얘를 1의 보수로 일단 표시를 하면은 110이 되는 거고 여기에 1을 더 더해주니까 얘는 111이 마이너스 1을 111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2는 010이잖아요. 2는 그래서 010을 1의 보수로 하면 101이 되는 거고 여기에 1을 더 더해주니까 110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의 보수를 이렇게 표시했다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페이지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8비트로 된 네지스에서 첫째 비트는 부호 비트로 01로 양음을 나타낸다고 할 때 2의 보수로 숫자를 표시한다면 레지스터로 표현할 수 있는 10진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기본적으로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그 n의 비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마이너스 0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2의 n-1승에서부터 플러스 2의 n-1의 마이너스 1만큼 하나를 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플러스 127까지 나타낸다 라고 해서
요 공식을 정리해 두시고요. 요게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0이 하나 빠졌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 그 공식을 이해를 못할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여기 보면 8비트잖아요. 8비트니까 우리가 2의 8승이잖아요. 2의 8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는 256입니다. 2의 8승 곱해보면 나와요. 그러면 2의 8승으로 해서 우리가 256인데 0과 1을 양으로 한다고 했고 음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256이 예를 들어서 반을 쪼개면은 128이 되는 거잖아요. 128.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도 128이 있고 이쪽에도 마이너스 128, 물론 마이너스 1부터 있다고 치면 128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128개고 여기도 1부터 128개가 있으니까 257개예요. 257개. 그래서 256개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음수에 있는 거, 1부터 128까지 있는 거, 이게 2의 7승이잖아요. 2의 7승이 128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0부터 있으니까 여기서 127까지만 있는 거죠. 왜냐면 1부터 127까지 있고 그 다음에 0을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0 표시해 주는 거까지 해서 127까지 하면 128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식으로 나타나면은, 크게 나타내면은 2의 8승이 256이니까 128은 2의 7승이거든요. 128은 2의 7승이고 여기는 0이 있으니까 2의 7승에서 1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게 2의 8승이 전체적으로 256이 예를 들어서 2의 8승이라고 하면 얘를 2의 n승이라고 봤을 때 이쪽은 이 2의 8승이 하나만큼 적으니까 2의 n-1이 되는 거고 이쪽도 오른쪽도 2의 n-1이 되는데 여기에 0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의 7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2의 마이너스 여기 음수 표시 마이너스 2의 n-1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2의 n-1의 마이너스 1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수랑 여기 보면 음수랑 양수인 부분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죠. 혹시라도 이런 공식을 이해를 못할까봐 요런 예로 들어서 한번 그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이유가 뭐냐면은 8비트를 반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제 128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0과 0, 1로 부호비트 0, 1로 양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0, 1인 부분이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 2의 n-1의 마이너스 1승이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은 이 공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진수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정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진수로 바꾸는 거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2로 나눠서 5가 0 떨어지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2로 나눠서 나머지 1, 2로 나눠서 나머지 0 해서 10은 이진수를 10, 10으로 표현한다. 소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진수로 변화하면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여기 보면 올림수가 없죠. 그래서 0.75가 되는 거고 여기 곱하기 또 2로 하면 1.5가 돼서 곱하기 2로 해주면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0, 요 밑에서부터 읽어주면 0, 1,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진수, 여기 소수도 이렇게 이진수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진수를 X진수로 변환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35를 2로 소인수 분해하면은 1, 0, 0, 0, 1, 1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다시 그 8진수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8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8로 나눠주면은 4, 8에 32니까 3 남고 8 할 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제 43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16진수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요거를 다시 16으로 나눠주면 23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고요. 또 다시 이 35를 32진수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진수의 그레이 코드의 변환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 0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고 옆에 거랑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한다. 그래서 00의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0이다. 그래서 앞서 여기서 XOR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x-5화는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다라는 게 x-5화죠. 그래서 그걸 참으로 해서 두 개 다 거지, 두 개 다 거지, 하나가 참이니까 요렇게 길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바이너리 코드에서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문제도 나오는데요. 이를 그대로 넘겨주고 여기도 다시 익스클루시브 5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옆에 걸로 해서 내려주고 옆에 걸로 해서 내려준다 해서 이런 것들은 책에 있는 예제를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가 나오는데요. 아스키 코드 구성은 앞에가 이제 페리티 비트가 되고 3비트가 존 비트가 되고 4비트가 디지트 비트가 돼서 총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페리티 비트랑 여기 존 비트랑 그래서 나머지 4개로 해서 영문자 A부터 Z까지 표시하고 나머지 숫자를 표시한다. 그게 이제 아스키 코드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대수가 있는데요. A의 참은 A고 A의 거짓은 거짓이고 A 플러스 1은 참이고 A 플러스 여기 거짓은 A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A는 A가 되고 A 곱의 A는 A가 되고 A와 거짓과의 곱은 0이 되는 거고 A와 A 바의 더하기는 1이 된다 해서 요거를 한번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논리 게이트로 변환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A랑 B랑 해서 5화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낫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요게 A and B의 요 낫이 된다. A, B의 AND의 낫에 대해서는 A5와 B의 요 A 낫과 B 낫이 들어간다. A 거짓, B 거짓의 전체적인 5화로 들어가는 거는 요게 안에 들어가면 이게 곱으로 변하는 거고 곱은 이제 플러스로 변한다 해서 그걸 상식적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논리 방정식에 대해서 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A, B, A, C, B, C라고 해서 이게 잘 안 풀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카르노 맵이라고 해서 이제 제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일단 0과 1을 적어 주시고 요 밑에 00, 01, 10, 11을 적어 주시고 요 B는 맨 앞에 여기 11이 앞에 있는 게 B가 되는 거고요. 여기 요렇게 요 뒤에 C는 요 뒤에 11이 있는 게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랑 C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랬을 때 A랑 B랑 있다 그러면은 A랑 B랑 AND 조건이기 때문에 A이면서 여기 보면 A이면서 이렇게 B인 것 하면은 요 두 개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A이면서 B인 거 이거 하면은 요 두 개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일단 잡아 주셔야 되는 거고요. A이면서 B인 거. 그다음에 AC A이면서 또 C인 거 하면은 요 두 개만 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잡아 주시고 B인 것이니까 요 두 라인이 되는 거죠. 요 두 라인 요 앞에가 B니까 여기 BC에서 00, 01, 11, 10에서 요게 B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뒤에가 여기를 이제 C가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B를 의미하고 그래서 여기 B이면서 C가 아닌 거 B이면서 C가 아닌 것은 요 끝에만 요 C는 요 가운데이기 때문에 C가 아닌 것은 요 위에랑 요 아래만 해당되기 때문에 B면서 겹치는 거 요 밑에만 겹치기 때문에 요게 B면서 C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카르노 맵으로 이렇게 써지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111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요 111로 표시된 거를 이제 간단히 이제 표시를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두 개는 AC로 표시가 되고요. A면서 여기 C인 거.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 개가 다시 얘기하면 여기 보면은 요 4개를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요 두 개는 AC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A면서 여기 C인 거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밑에 두 개는 C가 아니면서 B인 걸로 해서 두 개로 해서 간단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르노 맵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카르노 맵을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가 나오는데요. 인코더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의 N개를 입력받아서 여러 개 입력받아서 N개로 나오는 거. 디코더는 반대로 N개를 입력받아서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는 걸 이제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기랑 이제 반가상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더하기나 그런 것들을 가상기, 빼기를 이제 감상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이진수로 이제 그 맵으로 만든 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 01, 10, 11이 있을 때 00을 더하면은 0이고 01은 더해도 그대로 썸은 1이 되고 캐리가 발생하지 않죠. 10은 그대로 0이 되고 썸은 1이지만 11일 때는 캐리가 발생하죠. 윗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 게이트로 이게 표시한 게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리어 부분을 보시면은 캐리 부분은 여기 보면 마치 엔드 게이트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썸 부분은 여기 보면 XOR 게이트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XOR랑 엔드 게이트랑 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레이드가 이제 간혹 나오는데요. 레이드 0부터 1 또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0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레이드의 각 디스크에 이제 페리티 비트를 이렇게 둬서 A, P, 여기 보면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D가 네 번째에서 디스크가 깨져도 서로 복구할 수 있게 만든 거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페리티 비트를 넣어서 만든 게 레이드 5 방식이다. 그래서 레이드가 5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계산기 구조하면은 CPU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해서 중간에 메모리 처리하는데요. CPU 내에 여기 컨트롤 유닛, 여기 산술 연산 장치,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 제어 장치, ALU 연산 장치, 레지스터에서 요 세 가지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28페이지 보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구성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리스크 방식까지 시스크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리스크 방식인데요. 이중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수를 줄였고 단순히 명령어 구조를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리스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CPU의 명령어 개수를 줄여서 명령어 해석 시간을 줄이고 개별 명령에 대한 실행속을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시스크 방식은 컴퓨터 두 변기기 연결할 때 직렬 방식으로 연결하는 표준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리스크가 반대되는 건 시스크가 되는 거고요. 복잡한 명령어 집합을 갖는 CPU 아키텍처로 명령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령을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명령 해석하는 데 별도의 회로가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리스크나 시스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4번과 3번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좀 빠르고 시스크가 좀 늦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셔서 답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인터럽트 단계에도 이제 간혹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패치, 인다이렉트, 익스큐트, 인풋의 그 네 가지 단계가 여러 가지의 인터럽트 실행 조건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패치 단계는 명령어를 주격 장치에서 중앙 처리 장치로 가져와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제 패치와 이제 인다이렉트로 동작을 하면은 인다이렉트에서는 패치 단계에서 해석된 명령의 주소부가 간접 주소인 경우에 수행되는 거. 익스큐트는 패치 단계에서 인출하여 해석한 명령을 시행하는 것, 인터럽트는 중간에 걸어주는 그 중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컴파일과 컴파일러를 이제 구분했는데요. 이게 시험에 자주 이게 나오면 헷갈린데요. 컴파일러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컴파일은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는 게 컴파일 한다는 거죠. 소스 코드를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걸 컴파일 하는 거고요. 컴파일러는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된다.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과 큐가 있는데요. 스택은 last in first out에서 스택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다시를 빼야 되기 때문에 맨 끝에 온 애가 맨 먼저 나가게 되는 거고요. 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들어온 애가 여기 n번째면 제일 첫 번째 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는 선출해서 처음 들어온 애가 처음 나간다 해서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택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큐는 이런 식으로 그려서 큐와 스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주 메모리와 보조 메모리 나누고요. 주 메모리에 램과 롬이 있고 여기 오타네요. 여기 램과 여기 보면은 롬으로 바꿔야겠네요. 램과 롬이 있고 보조 메모리에 하드디스크, DVD, C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DVD나 CD 플로피가 안 쓰고 있죠. 그래서 램은 메인 메모리의 주로 사용하며 시발성 기억 장치에서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SD램이라서 전원이 차단되자마자 즉시 데이터가 지워지는 S가 되는 거고요. D는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원이 차단되자마자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5분 정도 유지하고 내부 전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서 축전기가 있고 일주일 정도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D램이 다이나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를 유지하는 걸 보면은 컴퓨터와 맨 끝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제 사용자가 있고요. 중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나눠집니다. 데이터 전송기에는 데이터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 장치, 통신 제어 장치로 구분되고요. 데이터 처리 장치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식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1바이트가 이제 8비트가 되는 거고요. 8비트. 그래서 쿼터는 4분의 1바이트에서 이거를 4분의 1 한 거기 때문에 2비트가 되는 거고, 니블은 2분의 1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나눠주면 4비트가 되는 거고, 바이트는 1바이트에서 바이트 기준이 있죠. 워드는 2바이트, 더블 워드는 4바이트, 32비트, 쿼터 워드는 8바이트, 64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이런 파일, 데이터베이스로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를 구분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바이트는 8비트고 니빌은 2분의 1, 쿼터는 4분의 1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머리를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서머리를 보시면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